화면의 구성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타트레이더 5, MT5를 설치하시고 실행하게 되면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뭐가 막 깜빡깜빡거리고 차트가 요란하게 있고요. 또 왼쪽에도 통화상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내 HTS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HTS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거는 개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사실 만들어져 있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굳이 있다면 오래 사용을 해와서 익숙해진 사람들, 그 정도가 이제 편리한 거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시커먼 바탕에 선들이 막 그어져 있기도 하고, 왼쪽에는 알 수 없는 영어와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그런 숫자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외환거래를 해보신 분들도 국내 HTS만 사용하셨다면 MT5 같은 경우 메타트레이더 프로그램은 4나 5나 인터페이스는 비슷합니다. MT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그 어떤 플랫폼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H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서 개발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너무 개발자 입장에서 인터페이스가 짜여져 있고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대중적인 형태들은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사용해왔던 주식 프로그램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양방향 거래를 하고 있는 외환거래 같은 경우는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MT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가 늘 사용하던 윈도우의 모습이나 또 맥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iOS 버전 같이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OS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또 인터페이스가 편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관적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요하는 외환거래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내 HTS를 한번 그래도 도전해보려고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엄청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매매창을 열고 뭘 입력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다가 다 놓쳤어요 이미. 또 수익이 나서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청산 버튼은 어디 있는지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청산 버튼을 찾고 또 뭐를 동의를 하고 입력을 하고 눌렀더니 생각했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청산이 되고, 개반해서 MT 프로그램에는 원클릭 매매라는 것도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누르면 사지고 누르면 팔립니다. 이거는 과히 저는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는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은 실제 거래에도 사용되지만 저같이 차트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고 눈에 보기 쉽게 편집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이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는 로그인되어 있는 계좌 이름과 서버, 그리고 이것이 데모 계좌인지 라이브 계좌인지 적혀 있고요. 해지 거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기본적인 윈도우 화면과 또 동일한 부분은 설명을 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뉴에는 파일 보기, 삽입 차트, 도구창, 도움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메뉴들을 일일이 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거래하거나 분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툴바들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고 필요 없는 거는 없애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이제 차트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가 현재 4개가 떠 있는데요. 4가지 다 필요 없고요. 한번 닫아볼게요. 윈도우 기능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X 버튼을 눌러서 닫기, 한 번 더 닫기, 한 번 더 닫기. 그럼 차트가 하나가 남죠. 이 차트를 최대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한 화면에 꽉 차게 차트가 표시가 됩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주문을 위한 건데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옆에 보시면은 종합 시세라고 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에는 지금의 통화상, 여러 가지 통화상의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호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차트가 변경이 됩니다. 통화상에 따라서 변경이 되죠. 달러, 프랑, 또 달러, 엔 이런 식으로 통화상을 끌어오면은 그 통화상에 대한 차트 정보가 차트 페이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통화상들은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두 표시를 눌러서 모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복잡하다. 나는 다 닫을 거야. 모두 숨기기. 그리고 내가 필요한 통화상. 저는 주로 유로 달러를 하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고 치시고 엔터 쳐주시면 유로 달러만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유로 달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보고 싶을 때는 자세히 탭을 누르시면 유로 달러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표시가 됩니다. 또 거래라고 탭을 눌러보시면은 스프레드와 스왑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은 현재 통화상에 움직이고 있는 작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틱으로 움직이고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틱과 시가 가격의 차이가 그래프에서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시세와 틱의 차이가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종합시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아래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탐색기 창이 있습니다. 탐색기 창에서는요, 몇 가지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좌입니다. 계좌. 내가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이 계좌 목록에 서버, 그 서버 아래 계좌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다른 서버로 로그인하면 다른 서버가 이것도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계좌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른 계좌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있는 인디케이터는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에 따라서 오실레이터, 거래량에 따라서 빌리엄스, example, 여러 가지 멘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 지표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사실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보조 지표들이거든요. 내가 쓰지 않더라도 알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 있는데요. 시스템 트레이딩은 조건을 입력해 놓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컴퓨터가 알아서 사고 팔고를 반복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가장 큰 이점은 감정에 휘말린 매매를 하지 않는다.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얘는 과감히 해버립니다. 나는 못하고 있는데요. 또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얘는 조건이 맞으면 바로 진입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놀러 다닐 때도 거래를 해주기 때문에 좋지만 왜 모든 사람이 시스템 거래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을까요? 손거래가 수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CCBB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스크립트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뭐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하나를 올려놓으면은 차트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뭐가 굉장히 많이 뜨죠? 이 차트에 대한 정보가 일일이 우클릭을 해서 찾아내고 또 이 수치를 마우스로 올려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차트 위에 바로 표시를 해주는 게 스크립트 기능입니다. 또 차트 주기 버튼을 이 차트 안에다 배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스크립트에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크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차트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도가 엄청 많겠죠. 즐겨찾기 부분은 이제 내가 자주 쓰는 보조지표가 있다. 무빙 에버리지 많이들 쓰죠. 무빙 에버리지에서 즐겨찾기 추가 해놓으시면 즐겨찾기는 늘 무빙 에버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자주 들어가는 계좌도 당연하게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서는 끌어다 놓으면 위아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들을 또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을 배열을 맞춰서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거래 탭, 도구 모음인데요. 여러 가지 탭들이 있지만 사실 이 탭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탭이에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 탭을 눌러보시면 현재 잔액 만불이 있죠. 평가금 만불, 가용마진 만불입니다. 내 전재산이 만불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평가해보니까 만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입되어 있는 포지션에 수익과 손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진입 포지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용마진 만불, 만불 대 만불이면 100%죠. 다음에 있는 노출 금액을 보시면은 내가 거래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그래프로 또 차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히스토리 탭으로 들어가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거래해왔던 거래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우클릭을 하셔서 오른쪽 해보시면은 이제 기간을 설정해서 거래 내역들을 뽑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일이라고 해놓으시면 오늘 거래한 내역만 볼 수가 있겠죠. 이 데모 계좌는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만불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밸런스, 이 거래 내역 외에는 아직 아무 내역이 없기 때문에, 거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뉴스 탭에 나오는 뉴스는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안 봅니다. 일정 보시면 우리가 흔히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정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실제 거래할 때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탭들이라서 살짝 눌러만 보고 넘어갈게요. 시장이라는 거는 유료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유료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내 MT 프로그램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유료 가격도 있고요. 또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무료는 기간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사용해보고 나면은 없어진다든지, 또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나면 유료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알람에는 내가 표시한 알람들이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신호 탭에는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래 패턴이 있으면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서 그 신호를 내 차트에 동일하게 받아서 나도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신호예요. 거래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면 나도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현재 40주 동안 15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가입자 수는 302명이네요. 이런 거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탭은 크게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메뉴들을 다 없애보고 차트만 가지고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X 버튼을 누르셔서 없애줍니다. 차트가 크게 나오죠. 이 차트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열려면 맨 왼쪽에 있는 툴바에 새 차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통화성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통화성의 차트가 오픈이 됩니다. 차트를 최대화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크게 볼 수 있겠죠. 차트는 가능하면 크게 볼수록 좋습니다. 검은색 화면의 배경에 초록색 바 차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툴바 중간쯤에 보면은 차트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차트는 바 차트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다음 가운데 캔들 차트, 그다음 세 번째 선 차트가 있습니다. 주로 차트의 분석에서는 저는 이제 캔들 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캔들 차트로 변경을 해놓고 다음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HTS 같은 경우는 하얀 배경에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으로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얀 배경이 눈이 아파서 이제 검은 배경을 주로 쓰는데, 배경 색깔, 캔들의 색깔, 그리고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이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게 했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 하는 방법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맨 아래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성을 클릭해 주시고요. 속성에 보시면 차트의 종류, 방금 설명드린 바 차트인지 캔들 차트인지 선 차트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를 앞에 표시, 차트 이동, 화면 자동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차트를 분석할 때 위치를 어떻게 놓고 쓸 건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줬다가 풀었다 하면서 쓰면 됩니다.
일단 그대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스케일은 차트의 크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역시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만지실 필요 없이 이 스케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통에서 보기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탭에서는 OHLC 보이기라고 탭이 있는데요. 이건 클릭을 해보시면 통화상 현재 보고 있는 차트의 주기, 일봉인지 분봉인지 지금 1시간 봉으로 되어 있죠. H1 현재 봉의 순서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체크를 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봐요. 체크 해제하고요. 빠른 매매 버튼 보이기를 누르시면 바로 원클릭 매매하실 수 있도록 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제할게요. 현재가 보이기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현재가가 나와 있는 선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차트 분석할 때 쓸 수 있겠죠. 캡처를 깔끔하게 한다던가 할 땐 쓰는데 저는 보이게 해놓을게요. 현재가와 함께 호가를 보고 싶을 경우는 호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호가도 보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할게요. 체결 가격은 내가 매수를 진입을 하는 순간 매수 위치에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선을 보일 것인지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하는 겁니다. 기간 구분선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1시간 봉 24개가 모이면 하루가 되죠. 하루마다 이렇게 하얀색 점선이 표시가 되어서 오늘이 언제부터 어제가 언제였는지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4시간 봉이나 1일 봉으로 보게 되면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이 선이 표시가 되어서 그 기간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는 종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그리드라고 했었죠. 그리드가 여기 있는데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배경이 아주 깔끔하게 바뀝니다. 그리드가 필요하신 분은 체크를 하시고요. 없어도 되는 분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봅니다. 틱거래량과 실거래량은 차트 밑에 거래량을 표시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거래하실 때 또 차트를 분석할 때 필요하지만 이걸로 보는 것보다 나중에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보는 게 시각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역시 저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추세선 설명 보이기는 저는 체크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추세선에다가 설명을 많이 달게 되는데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 보이기를 저는 해놓는 편입니다. 손절 이익 실현 보이기 이 부분도 실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거래 안하고 차트 분석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붙으면 체크 안하고요. 안하고 현재가 보이기 체크, 호가 체크 안하고 체결가격 체크 안하고 기간 구분선 보이기 체크해놓고요. 나머지 3개 체크 안하고요. 추세선 설명 보이기 체크하고 손절 이익 실현 보이기 체크 안하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색상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색상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잘 바꾸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내 눈에 가장 잘 보이게끔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번 설정해 놓게 되면 그 차트를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변하게 되면 나중에 혼돈이 생겨서 빠른 파악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하실 때 나에게 눈이 가장 편안한 색깔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MT5에서는 테마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Yellow and Black, 또 Green and Black, Black on White라는 3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을 올려놓은 느낌이죠. 다음은 검은색 배경에 초록색, 다음은 하얀 배경에 검은색 캔들이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얀색 배경으로 이제 국내 HTS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실제 가이드가 제공되는 차트들도 보면 하얀색 배경들이 많기 때문에 하얀색 배경으로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 하얀색이고요. 배경 테두리
검은색, 그리드 실버, 그리드 같은 건 우리 안 보이는 걸로 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상승바, 하락바, 상승 캔들, 하락 캔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승 캔들을 빨간색, 양봉으로 바꿔볼게요. 하락 캔들은 하락은 파란색으로 국내에선 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는데, 원색 블루라면은 좀 눈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뭔가 좀 굉장히 상반된 색깔이 되긴 한데,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아예 밝은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본인의 시야에 맞게끔, 이걸로 하니까 조금 눈이 편한 것 같네요,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하나씩 바꿔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 바꾸지 않아도, 다른 거는 보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영향이 많은 거는 배경 색깔, 그리고 상승 캔들 색깔, 다음에 하락 캔들 색깔. 한마디로 배경과 캔들 색깔을 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테마에 그린 온 블랙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눈이 안 아프고 잘 보이더라고요.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뭔가 깔끔해졌죠? 기간 구분선이 생겼고요. 현란하게 체크무늬가 되어 있던 그리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꾸신 분들은 캔들도 색깔이 바뀌었을 거고요. 가로로 회색 줄이 쭉 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이 음봉을 만들고 있네요. 그쵸? 이번에는 새로운 차트를 한번 열어보는데요. 툴박스에서 새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다른 통화상을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차트가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차트는 또 다시 그 이전에 설정하기 이전에 차트 모양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뻥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는 잠깐 닫도록 할게요. X를 눌러서 닫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모양 있죠? 이 모양을 앞으로도 다른 차트에서도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즐겨 찾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중간쯤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저장을 누르시고요. 템플릿을 이름을 저는 AAA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저장. 자, 저장된 템플릿은 다른 차트에서 동일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차트를 열어볼게요. 툴박스에서 새 차트, 다른 차트를 열어주시고요. 변경할 차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중간쯤에 있는 템플릿에서 목록에 보시면 아까 저장한 저 같은 경우는 AAAA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모양이 바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차트의 모양은 당연히 다릅니다. 통화상마다 차트의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인터페이스 모양, 배경 색깔, 그리드라든지 캔들의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일 뿐입니다. 거래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인터페이스라는 게 내가 눈에 보기 좋지 않으면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트 주기를 변경하는 방법과 툴박스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크기로 복원 버튼을 누르셔서 최대화 버튼 있던 자리죠.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동일하게 따라 하셨던 분들은 차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툴박스 가운데 보면은 바둑판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가 나란히 꽉 찬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차트를 비교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보게 되고요. 또 같은 통화상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메뉴의 보기에서 종합 시세를 누르시면요.
통화상이 나오는데 이 통화상을 끌어다가 동일한 차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둘 다 유로 달러 차트로 변경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도 유로 달러 차트입니다. 종합 시세는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차트를 왜 같이 보고 있느냐?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시간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일봉을 볼 수 있고요. 우측은 빠르게 스캘핑 또는 단타 거래를 위해서 5분봉이나 15분봉 또는 30분봉에 해당되는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간 주기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시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가운데 아까 봤던 템플릿 위에 차트 주기라고 있습니다. 차트 주기를 눌러서 1일을 눌러서 일봉, 하루씩 나오는 캔들 차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왼쪽 위에 유로달러 데일리라고 차트 주기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15분봉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차트 주기 15분봉. 그러면 왼쪽 위에 유로달러 미닛 15라고 적혀있게 됩니다. 15분봉으로 캔들 차트가 변경된 겁니다. 동일한 유로 달러 차트지만 차트의 모양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장기 추세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단기 추세는 횡보하다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다른 방법으로 차트의 주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툴박스에 있는 부분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차트 주기라는 툴박스 이름이 있습니다. 차트 주기를 클릭해 주시면 툴박스 밑에 또는 오른쪽에 붙어서 차트 주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차트의 시간을 클릭하시면 차트가 바로바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쉽죠? 그리고 또 화면을 조금이라도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 차트 주기 맨 왼쪽 앞에를 클릭하셔서 끌어다가 위로 올려놓으시면 조금이라도 차트를 또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툴박스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툴박스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 트레이딩 부분이고요. 물론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버튼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너무 길게 돼 있어요. 가로로. 없애주시면 그만큼 메뉴를 더 앞으로 끌고 와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없애고 사용을 합니다. 또 새로 필요한 기능들은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는 이미 툴박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고요. 왼쪽에는 툴박스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필요 없는 기능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 차트도 안 보고요. 화면 구성, 통화, 선도 없애고 메타 에디터도 없애고요. 그냥 다 없앱니다. 다 없애고 분석할 때 필요한 차트 변경하는 거, 바 차트, 캔들 차트, 선 차트 그대로 놓고요. 확대, 축소, 바둑판, 배열 냅두고요. 나머지도 그냥 둡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툴박스 길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죠. 네, 툴박스는 이렇게까지 저는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사용할 때 차트가 오른쪽에 너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 예측하는 부분들을 그려놓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차트를 앞쪽으로 여백을 주기 위해서 툴박스에 차트를 오른쪽에서 간격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으로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추세선을 그리거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려놓을 수 있도록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차트를 설정하고 툴박스를 변경하는 방법들을 활용해 봤는데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도 느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할까 싶은 기능들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 번씩 사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보시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